추억사연 40년 만에 찾은 그 사람 1980년대 실화 기반 SCEN이 일 낡은 학생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1세이신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들려주신 이야기죠.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습니다. 감정 표현도 서투르셨고 웃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지난주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 서재로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셨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나무 상자였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 열어봐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흑백 사진 몇 장, 바랜 편지들, 낡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여학생 학생증 하나. 이건 학생증. 사진 속 여학생은 참 예뻤습니다.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 학생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김미선. 생년월일 1970년 3월 15일. 아버지, 이 사람은 누구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학생증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첫사랑이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평생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해본 적 없는 아버지였거든요. 1983년. 내가 21살 때였다. 아버지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요. 그해 봄, 나는 종로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대학 등록금 벌려고 1년 휴학한 상태였지. 네. 어느 날 그 애가 서점에 왔어. 참고서를 사러. 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계산하면서 학생증을 받지. 김미선. 여상 2학년. 우리 집이랑 그리 멀지 않은 학교더라고.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아니, 그때는 그냥 손님이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그 다음 주에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면 꼭 왔지. 참고서를 사러요?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나중에는 책 구경만 하고 가더라. 한두 시간씩 서가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는 상자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이건 그때 내가 쓰던 일기장이야. 읽어봐라.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필체였어요. 1983년 4월 16일 토요일. 오늘도 그 학생이 왔다. 3시 정각. 이번에는 영어 참고서를 샀다. 계산할 때 손이 떨렸다. 들켰으면 어쩌나. 1983년 4월 23일 토요일. 오늘은 1시간 반을 서점에 있었다. 문학 코너에서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쳐다봤다. 사장님이 눈치챘나 보다. 나중에 혼났다. 1983년 5월 7일 토요일. 비가 왔다. 올까? 안 올까? 걱정했는데 왔다.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어서 내가 수건을 빌려줬다. 감사합니다 했다. 목소리가 참 좋았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 그 애는 매주 토요일마다 왔고 나는 그날만 기다리며 살았지. 고백은 안 하셨어요? 할 수가 없었어. 나는 휴학생의 아르바이트생. 그 애는 고등학생. 신분도 처지도 달랐어.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어. 7월 초쯤 그 애가 서점 카운터로 왔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뭔가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저기요, 오빠. 그렇게 말하더라. 깜짝 놀랐지. 나를 오빠라고 부른 게
뭐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그것밖에 못했어. 바보처럼.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 애가 말했어. 저 책 추천 좀 해주실래요? 오빠가 매주 보는 책들이요. 아버지가 책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응. 손님이 없을 때 나도 책을 읽곤 했거든. 주로 시집, 윤동주, 김소월, 정지용. 그런 시인들의 시를. 그래서요? 추천해줬지. 윤동주 시집, 서시가 실린 책. 그 애가 좋아할 것 같았거든. 아버지는 상자에서 똑같은 시집을 꺼내셨어요. 너덜너덜한 책이었죠. 이게 그때 내가 추천했던 책이야. 나중에 내가 따로 사서 갖고 있던 거. 책장을 넘기니 서시 페이지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다음 주 그 애가 또 왔어. 시집을 다 읽었다고 하더라. 그래서요? 이야기를 나눴어. 처음으로. 책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그 애는 참 영리했어. 19살밖에 안 됐는데 생각이 깊었지. 그때부터 친해지신 거예요? 응.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어. 그 애를 만나는 날이니까. 서점 일이 즐거워졌지. 돈 벌려고 했던 일인데 이제는 그 애 때문에 가는 거였어. 아버지는 편지 한 통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그의 8월에 받은 편지야. 편지를 펼쳤습니다. 예쁜 손글씨였어요. 오빠, 저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오빠가 추천해준 책 덕분에 국어 시험 만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김미선, 요즘 책 많이 읽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책이 좋아서라기보다 서점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서점에 있는 누군가가 좋아서요. 다음 주 토요일에 봐요. 3시에. 미선. 아버지. 이거. 그래. 고백이었어. 내가 그 애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애도 나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나는 2시간 일찍 서점에 갔어. 옷도 새로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손에 땀이 났지. 3시에 그 애가 왔어. 평소처럼. 근데 이번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더라.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서로 쳐다보기만 했지. 한참을. 그러다가 사장님이 심부름을 시켰어. 옆 동네 출판사에 책 가져오라고. 나는 그 애한테 같이 갈래? 라고 물었어. 같이 가셨어요? 응. 그게 우리의 첫 데이트였어. 그날 우리는 종로 거리를 걸었어. 손도 잡았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애가 말했어. 오빠, 나 내년에 졸업하면 취직할 거예요. 백화점이나 은행에. 나도 내년에 복학해서 졸업하면 좋은데 취직할게라고 했어. 그러면서 약속했어요? 응. 우리 둘 다 자리 잡으면 결혼하자고. 25살이 되면 결혼하자고. 와. 그날 밤 나는 설레서 잠을 못 잤어.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한 날이 또 없었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네, 그 다음 주 토요일 그 애가 안 왔어. 그냥 바쁘셨던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 다음 주를 기다렸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안 왔어. 그 다음 주도. 연락은요?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어. 집 전화번호도 몰랐고 학교와 집 주소만 알고 있었지. 찾아가셨어요? 갔지. 학교에. 근데 그 애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거야. 그만뒀다고요? 응. 8월 말에 자퇴했대. 이유는 아무도 몰랐어.
반 친구들도 선생님도. 집은요? 집에는 가보셨어요? 갔어. 주소를 찾아서. 근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사 간 뒤였어.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8월에 야밤에 이사 갔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대. 그럼 그렇게 사라진 거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아버지는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셨어요. 이건 그 애가 마지막으로 서점에 왔을 때 주고 간 거야. 내 책상 위에 몰래 놓고 간 거지. 뭐가 들어있는데요? 들어봐라. 아버지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서 테이프를 넣으셨어요. 잡음이 들리더니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미선이에요.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난 뒤일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오빠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아파요. 많이 아파요. 작년부터 병원에 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기침도 나고 피도 나오고 병원에서는 폐병이래요. 결핵.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요. 치료비가 없어요. 아빠는 일용직 노동자고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동생 둘은 아직 어리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시골 요양원에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일도 할 거예요. 오빠한테 말 못한 게 정말 미안해요. 말했으면 오빠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오빠와의 추억이 슬퍼질까봐. 오빠, 저 서점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 보는 게 제일 좋았어요. 오빠가 추천해준 책들, 같이 걸었던 그날, 손 잡았던 그 순간. 다 기억할게요. 오빠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저 같은 아픈 사람 말고 건강하고 예쁜 사람 만나세요. 사랑해요, 오빠. 짧았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아버지, 그 후로는요?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 시골 요양원이라고 했으니까 전국 요양원에 전화했어. 근데 김미선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어. 수십 명이 나왔지. 직접 찾아가셨어요? 가능한 곳은 다 가봤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전국을 돌아다녔어.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 1년을 찾아도 2년을 찾아도 없었어. 그러다가 군대에 갔어. 1985년. 군대에서도 휴가 나올 때마다 찾았지. 근데 없더라.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는 포기해야 했어. 현실적으로 더 찾을 방법이 없었거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내 어머니를 만난 게 1988년이야. 선을 봤지.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 지금도 좋은 사람이고. 근데 사랑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사랑은 아니었어. 그냥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그 정도였지. 어머니는 아세요? 나중에 말했어.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너희 엄마는 이해해줬어. 그래도 지금은 우리 가족이 제일이지? 라고 물어보더라.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진심이었어. 너와 내 동생이 태어나고 가족이 생기면서 미선이는 점점 추억이 돼갔어. 아프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런데 왜 지금? 작년에 내 어머니가 먼저 갔잖아. 어머니는 작년 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끝나고 혼자 남았어.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
미선이는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그래서 다시 찾으신 거예요? 응. 요즘은 인터넷이 있잖아. 검색도 해보고 SNS도 찾아보고. 근데 쉽지 않더라. 김미선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한 달 전쯤 우연히 옛날 서점이 있던 종로에 갔어. 그 서점은 이미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카페가 생겼더라. 거기서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할머니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들렸어. 무슨 이야기요? 김미선이가 요양원에서 나왔대. 어디로 갔대? 서울이래. 손주 보러 왔다던데. 설마,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그 이름을, 그 이야기를 들을 줄은. 말 걸어보셨어요? 당연하지. 다가가서 물어봤어. 혹시 서울여상 나오신 김미선 씨 아시냐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 분이 어떻게 알아? 하시더라. 내 친구인데 하시면서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락처를 물어봤어. 그분이 왜? 하길래 오래전 친구라고 했어. 주셨어요? 주셨어. 전화번호를. 전화. 하셨어요? 못했어. 일주일 동안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고 눌렀다가 지우고. 왜요? 무서웠어. 40년이야. 나는 71살 노인이 됐고 그 애도 이제 70이 다 됐을 거 아니야. 그래도 만나야죠. 그래서 어제 전화했어. 네.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셨습니다. 벨이 울렸어. 한 번, 두 번, 다섯 번째에 받았어.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 여자 목소리. 늙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 입이 안 떨어지더라. 한참 있다가 겨우 미선이냐? 했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 한참. 그러다가 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오빠,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요? 응, 나야. 영수야. 그렇게 대답했어. 그랬더니 전화 끊기는 소리가 들렸어. 끊으셨어요? 아니, 떨어뜨린 것 같았어.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왔어. 미선 씨가요? 응. 울면서 오빠, 정말 오빠예요? 살아계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도 물어봤어.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 애가 말했어. 요양원에서 1년 치료받고 나왔대.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점에 가보니 내가 없더래. 사장님한테 물어봤대. 사장님이 그 알바생 군대 갔다가 전사했어라고 했대. 네, 그게 무슨 사장님이 착각한 거야. 같이 일하던 다른 알바생이 군대 가서 사고로 죽었거든. 근데 사장님이 나를 그 친구랑 헷갈린 거지. 그럼 미선 씨는 나를 죽은 줄 알고 산 거야. 40년 동안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애가 울면서 말했어. 오빠가 죽었다고 해서 저는 계속 혼자 사셨대. 결혼도 안 하고 오빠밖에 없었는데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냐고. 세상에 나는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애는 혼자.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만나자고 했어. 그 애도 내라고 했어. 언제요? 오늘 오후 3시 옛날 서점 자리. 지금은 카페지만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였어요. 아버지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야. 아빠가 오늘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고. 저도 같이 가요. 아니, 넌 집에 있어. 아빠 혼자 갈게. 아버지.
나 떨려서 죽겠다. 40년 만에 보는 건데 어떻게 보일까? 늙어서 못 알아볼까? 알아보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사랑했던 사람인데. 에필로그.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시고 옛날 시집을 들고 저는 창문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길을 걷는 뒷모습이 마치 젊은이 같았습니다. 저녁 8시쯤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만났어. 어떠셨어요? 늙었더라. 많이 늙었어. 흰머리에 주름도 많고, 그래도 알아보셨어요? 당연하지. 눈만 봐도 알겠더라. 그때 그 눈이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한참. 그냥 앉아서 서로 쳐다만 봤지. 그러다가요? 그 애가 먼저 울었어. 오빠 미안해요. 제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아버지는요? 나도 울었어. 미안해. 내가 찾지 못해서. 내가 결혼해서.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요? 괜찮아요. 오빠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그걸로 됐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오빠를 기억하면서 산 40년이 행복했어요. 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가 그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애한테 물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함께 살자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안 돼요라고 하더라. 오빠한테는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들도 있고, 저 때문에 그걸 망칠 순 없어요. 하지만, 나도 설득했어.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컸어.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라고. 그랬더니요. 한참 고민하더니, 웃으면서 말했어. 그럼 이렇게 해요. 친구로 지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토요일 오후 3시. 그래. 40년 전 그때처럼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이거 그 애가 주더라. 고등학교 때 항상 끼고 다니던 거래. 오빠가 처음 봤을 때 끼고 있던 거라고. 40년 동안 간직하신 거네요. 응. 나는 학생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애는 머리핀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 둘 다 놓지 못했던 거지. 아버지는 상자를 보셨습니다. 이제 이 상자를 닫아야겠다. 더 이상 추억이 아니니까. 현실이 됐으니까. 아버지, 행복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행복해. 내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미선이한테도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2주 후, 저는 아버지를 따라 그 카페에 갔습니다. 몰래요. 카페 창밖에서 지켜봤어요. 아버지는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정확히 3시에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단발머리 흰머리, 깔끔한 차림, 손에는 오래된 시집 한 권. 두 분은 마주보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아버지는 시집을 펼치셨고 할머니는 그걸 함께 보셨어요. 두 분은 1시간 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웃고 때론 눈물 흘리고 나올 때는 손을 잡고 나오셨어요.
40년 전 그 토요일처럼 1년 후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이면 그 카페에 가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짐없이 오후 3시 정각 미선 할머니도 오십니다. 역시 빠짐없이 두 분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 때로는 산책을 하시고,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시고, 때로는 옛날 서점 자리를 배회하십니다. 결혼은 안 하셨습니다. 미선 할머니의 고집이었어요. 오빠,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매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제 평생 꿈이었어요. 더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두 분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 40년을 잊지 못한 사랑. 현재 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미선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는 달라지셨어요. 웃음이 많아지셨고 말씀도 많아지셨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40년 전에 두 분이 계속 만났더라면 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와 결혼하셨을 거고 저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어났고 아버지는 저희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은 첫사랑과 다시 만나셨으니까요. 인생이 완벽할 순 없지만 이렇게 조각조각 모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버지가 카페에서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미선이가 물어보더라. 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자랑스럽다고 했어. 내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저도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왜? 40년을 잊지 않으셨잖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지막 이야기. 어제 아버지와 미선 할머니가 함께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 뵙는 미선 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준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께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부끄럽네요. 옛날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미선 할머니는 제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이거 뭔가요? 일기장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쓴 거예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3년 3월 26일. 오늘 종로 서점에 갔다. 참고서를 사러. 계산하는 오빠가 있었다. 정말 잘생겼다. 다음 주에 또 가봐야지. 1983년 4월 2일. 오늘도 서점에 갔다. 그 오빠가 있었다. 책을 보고 있었다. 시집이었다. 시를 읽는 남자는 처음 봤다. 멋있었다. 1983년 8월 12일. 오빠에게 편지를 썼다. 내 마음을 고백했다. 내일 전할 거다. 떨린다. 오빠도 나를 좋아할까?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1983년 8월 25일. 오빠와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남자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거다. 사랑해요, 오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40년 만에 오빠를 만났다. 늙었지만 그때 그 눈빛이었다. 기다려온 40년이 아깝지 않다.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준호 씨, 이 일기장 아버님께 드릴까 했는데 대신 당신한테 줄게요. 왜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줬으면 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 자식들에게도 들려줘요. 진짜 사랑이 뭔지 꼭 그렇게 할게요. 미선 할머니는 아버지를 보며 웃으셨어요. 아버지도 할머니를 보며 웃으셨죠. 두 분의 표정은 20살 청춘 그대로였습니다. 끝.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당신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인생은 돌고 돕니다.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져도 사랑했던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옛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PS. 아버지와 미선 할머니는 지금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프셔도 40년을 기다린 사랑이니까요. 앞으로 남은 10년, 20년도 함께 하실 거예요. 토요일 오후 3시, 그들만의 시간, 그들만의 사랑, 영원히.